네, 안녕하세요. 정동환입니다. 저는 LA에서 왔습니다. LA에서는 강의를 많이 했는데 올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하는 제가 처음인데 우리 안윤용 회계사님한테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강의가 한 3시간짜리예요. 근데 30분 안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컨셉만 아세요. 왜냐하면 IRS에서 나오는 노티스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감사, 이게 뭐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감사를 하는지, 뭐가 있는지, 뭐 크리미널로 들어가는 얘기들, 컬렉션 얘기가 있죠. 돈을 받았으면 돈을 못 내신 분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디를 컨시더레이션, 뱅크랍스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새 그 AB5가 나와 있죠. 그 W2하고 1099을 비교하는 거, EDD에서 왜 그거를 강하게 나오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포인트만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IRS에서 15년간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은 로스앤젤레스에서 프랙티스를 거의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그 감사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노티스를 많이 받아요. 근데 왜 내가 감사를 걸렸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죠. CPA들한테. 아니 왜 많은 사람 중에 왜 내가 감사 걸렸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4가지 방법에 있어 IRS에서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스코어를 매겨요. 우리가 보고하는 그 텍스 리턴 자체에 그 퍼플이라고 해서 스코어가 매겨져. 어떤 사람은 500점, 어떤 사람은 700점 뭐 이런 식으로 스코어를 매겨요. 그거는 이제 레이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 인감이 뭐 10만 불인데 그 스케줄 A에 들어가는 건 7만 불이다. 이게 33% 이상이 정상이거든요. 우리가 론할 때도 보게 되면은 집세나 이런 낼 때 그게 30 몇 % 이상이 되면은 론이 리젝트 되잖아요. 보통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매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작위 착출이에요. 무작위 착출은 뭐냐면 IRS의 그 시스템 자체가 그 마라토리 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자진신고제죠. 내가 자진신고해서 내 텍스도 내고 세금도 내고 하는 건데, 그래서 랜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랜덤은 마지막 소셜 시큐리티 넘버갖고도 결정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결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랜덤은. 그 다음에 이제 211 클레임인데 이거는 경쟁사끼리 고소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종업원이 고용주를 고소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게 이게 211 클레임입니다. 이 211 클레임은 이거는 형사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고소한다고 해서 뭐 임의로 고소한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충분한 어떤 에비던스를 갖고 그 서류를 IRS에 보고해야 돼요. 자, 먼저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딥스코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데 살아요. 뭐 팔로알토에 사는데 텍스를 너무 조금 보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케줄 A가 너무 많거나 이렇게 자식들은 다 사회학교 가고 그럴 경우에 딥스코어가 무지하게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하는 모든 텍스에는 점수가 다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윗사람들, 저기 커미셔너들이 결정을 해요. 야, 올해는 500점 이상이 되는 그 텍스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텍스를 셀렉션 하자. 그러면 이게 걸리는 겁니다. 이 딥스코어에 의해서. 두 번째는 이제 랜덤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내가 텍스를 보고했는데 별 잘못이 없어요. 그래도 걸리면 보통 이 랜덤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CPA들이 보통 얘기하실 때 왜 걸렸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이 랜덤으로 보시면 돼요. 랜덤이 거의 50% 이상이 미국의 텍스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이 랜덤입니다. 그래서 꼭 CPA가 잘못돼서가 아니고 CPA를 바꿔서 걸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CPA 감사를 걸릴 때는 맥 프로그램이라는 거 있어요. 맥 프로그램이 뭐냐면 3년치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인컴하고 코스트 오브 구드 솔드하고 익스펜스하고 그 외수를 비교를 합니다. 근데 변화한 코스트 오브 구드 솔드가 한 80% 됐던 게 이게 90%, 95%가 되고 어떤 때는 막 65%가 되고 이게 컨시스턴치가 않아요. 일률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감사가 걸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랜덤을 하면서 그 맥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1 클레임은 이제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캐시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캐시 비즈니스를 하면서 종업원한테 그 고용주 인플로이한테 다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부키핑도 맡기고 캐시도 맡기고 디파스라는 걸 다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관계성이 좋을 때는 it's okay, 괜찮은데 관계성이 나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이걸 갖고 이제 약점을 갖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내가 IRS에다 올리겠다. 그때는 익명으로 편지만 써서 되는 게 아니고요. 에비던스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느 은행에 세컨 은행이 있다든지 누구 아들, 자기 아들이나 무슨 딸 이름으로다가 은행에 있다든지 그래서 그런 센시티브한 이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고용주다 하면은 그거를 인플루이하고 쉐어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모든 게 이제 인간적인 관계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항상 좋을 수만은 없거든요. 그럴 때 이걸 자꾸 협박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1 클레임, 미국 사람들은 부부가 이혼할 때 211 클레임을 상당히 많이 해요. 내 남편이 이런 어떤 그 비즈니스를 했는데 그 텍스를 제대로 반영을 안 하았다. 그래서 난 보고한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남편이 부랴부랴 빨리 이제 제대로 수정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이제 211 클레임이에요. 경쟁사가 상대방의 인포메이션을 뽑아서 저 사람들이 텍스를 뭐 숨겼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거기 인포를 빼오면서 인포메이션 빼오면서 고소하는 경우가 211 클레임은 이거는 크리미널 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범죄 수사국에서 조사를 하는데 범죄 수사국에서 에비던스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만약에 100만 불을 뜯었다면 100만 불에 대한 어떤 증거 자료가 있어야지 말만 들어가고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감사관들이 나와서 이게 사실성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내부 감사를 먼저 하고 텍스 보고를 하고 보면서 그 다음에 타당성이 있다면 211 클레임이 조사를 나와서 맞다 하면 크리미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인포먼트라고 그러죠. 인포메이션 준 사람은 인포메이션 준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게 1%부터 0%부터 15%까지 줘요. 내가 이 인포메이션을 유용하게 써서 내가 50만 불의 세금을 매겼다. 그 50만 불에 따지죠. 이게 10% 정도의 어떤 컨트리뷰션이 있었다. 그러면 5만 불이 그 사람한테 보상으로 갑니다. 보상으로 가는 대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신변을 보호해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보복 차원에서 인플로이가 소리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인을 받아요. 이거를 보고한 사람을 찾지도 말고 소리팅 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써요. 이게 여기는 IRS가 미국의 IRS가 이게 힘이 센 게 IRS는 형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권이라는 게 물론 연방정부 법무부하고 협상을 해서 형사권을 갖지만 이것이 형사법의 대상이 된다 하고 판단이 되면 에이전트가 그걸 형사국에다가 이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케이스 자체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가 벼랑한 감사가 중단되고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요. 물론 이제 에이전트가 게일러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데 전문가에서 디테일로다가 늦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 의심이 되고 내가 이제 고심이 될 경우에는 혹시 이게 아닌가 하고서 의심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그만큼 어떤 뚫리는 게 뭐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리고 이제 이 마켓 세그먼트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IRS에서 특정 분야의 사람들을 감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부동산이 이제 경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누구를 감사하냐면 롱 컴퍼니를 감사해요. 롱 컴퍼니, 에스코로 컴퍼니, 부동산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럴 때는 한 80%가 여기에 축출이 됩니다.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만드는 것이 이제 특정 감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10년 전부터 알았던 게 FBA가 있죠. 10,000불 이상을 해외 구자를 갖고 있으면 보고를 하셔야 되고 50,000불 이상 때는 4989 폼은 템포리 업데이트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테프라는 거 있는데 이 테프라는 뭐냐면 텍스 보고에 나와 있는 숫자는 다 점검을 해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테프라에 걸리게 되면 다른 감사보다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디펜던트까지도 얘가 디펜던트가 맞는지 가격 릴레이션십이 맞는지 그걸 다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왜 하냐면 10년에 한 번씩 국회에서 데이터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야에 어떤 직업을 가진 분야니 예를 들어서 여기 산호자에 한의사가 있다. 근데 한의사의 에버리지 인컴을 따져보니까 뭐 1년에 50,000불 정도의 넷인컴이 생기더라. 그런 거를 만들어 놓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텍스 보고를 안 하게 될 때는 이런 데이터를 쓰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셀렉션을 이제 하는 경우고 감사는 보면 여러분들이 감사는 이제 많이 걸려졌기 때문에 하는 게 인컴이에요. 그러니까 인컴을 가장 중요하게 봐요. IRS에서는. 인컴은 100% 감사를 합니다. 인컴은. 그리고 내가 만약에 ABC 어카운트 엔터프라이즈 잉크를 내가 감사를 한다면 내가 IRS에서는 ABC 어카운팅 ABC 컴퍼니를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쉐어홀더, 100% 갖고 있는 오피스나 쉐어홀더의 그 쉐어홀더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쉐어홀더가 만약에 ABC 컴퍼니도 있고 뭐 DCF, LH도 갖고 있고 부동산도 많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캐시가 인하하고 아웃으로는 전체적인 거를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릴레이드된 컴퍼니에 대해서는 다 오픈을 하든지 아니면 엘리스트 인베스티게이션을 해서 절대 이게 텍스랑 맞다는 거를 집중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야 내가 저기 세탁소를 하나 하니까 어카운트를 한 3개 만들어서 여기서 나온 것들을 여기다도 디파짓하고 여기도 디파짓하고 여기 디파짓하면 되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캐시 인, 캐시 플로우를 전부 다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감사는 보통 이제 올해가 2020년이죠. 그러면 2018년도께 이제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년치를 보죠. 2017년, 그 다음에 2018년, 2019년을 보게 되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스태츄가 1년 미만으로 남게 되거나 큰일이 아니면 보통 2년치를 봐요. 왜냐하면 프라이어에 대한 스태츄가 1년 미만으로 남게 되면 어필로 갈 때 어필해서 받아주질 않아요. 항소에서. 항소에서는 앨리스트 완료의 그 리메이닝 스태츄가 있어야 돼요. 스태츄는 뭐냐면 텍스복으로 하거나 어세스먼 날짜부터 3년 안에 감사를 하게끔 국회에서 주어진 권한이 IRS에 주어진 권한이 그걸 스태츄라고 해요. 스태츄 오브 리미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게 3년이에요. 콜렉션은 언제나 10년이에요. 그러니까는 감사는 3년하고 콜렉션 문제 발생한 거는 IRS 문제는 IRS 돈이 100만 불이 있건 얼마야 있건 10년 지나서 스태츄가 권하면은 그거는 콜렉션 할 수가 없어요. IRS는.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의 뭐 ED 텍스라든지 뭐 BOE 텍스, FTB 텍스는 그건 영원히 갑니다. 왜냐면 얘네들 10년마다 리인세트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텍스가 영원하다는 거는 이 스테이트 텍스지 정부 텍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콜렉션 할 때 이제 비즈니스를 다른 이름으로 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내가 50만 불을 빚졌어. 근데 돈을 낼 수가 없어. 그러면 계속 질질 끄다가 나중에 한 1년이나 1년 반 좀 남게 됐을 때 그때는 그냥 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태츄 요 근래도 제가 그런 케이스를 하나 해드렸는데 그런 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 소득 접근 방법에서 인감은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뱅크 스테이먼트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든 뭐를 하시든 뱅크 스테이먼트에 대해서는 인감이 들어오고 나간 거에 대해서는 타이드아웃이 돼야 돼요. 내가 뱅크 스테이먼트에 100만 불을 놓고 70만 불만 보고를 하면은 30만 불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이 설명이 안 되면 인감은 다 잡혀버려요. 그래서 앨리스트 뱅크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아셔야 돼요. 기본적인 게. 그래서 요새는 또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컴퓨터화에 되어 있잖아요. 그 POS 시스템, POS 시스템인데 POS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기는 세일즈가 한꺼번에 다 나와 있어요. 몇 년치까지. 그래서 이게 참 힘들어요. 옛날에는 사실 오래전에는 감사받기가 참 쉬웠어요. 이 익스펜스 만들 때 저희들이 막 밤새고 그냥 막 핸드라이너로 해서 커피 뿌리고 해서 옛날 것처럼 만들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가 사실은 좋았어요. 지금 이 POS 시스템이나 컴퓨터를 건드리거나 조작을 해서 하면은 그건 크리미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왜? 인포메이션을 컴퓨터를 안 주는데도 조작을 하거나 이중장부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걸린 케이스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이 동네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내가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큰일 나시는 분이었는데 그냥 가만 갔어요. 내가 볼 때는 전혀 갈 사람이 아니야. 근데 문제는 IRS에서 그런 것들을 이게 뭐야 그런 함정을 파고서 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세일즈를 해서 나왔는데 IRS에서 자기가 포텐셜 바이인 것처럼 해서 그걸 보고해요. 근데 이분이 텍스 보고하고 진반 세일은 이겁니다 하고 또 세컨 북을 준 거예요. 그건 뭐 직통이죠. 왜? 거기에는 인텐트가 있는데. 크리미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의성이 있는 마인드를 갖는다는 게. 그 다음에 액션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 가는데 액션까지 있고 그럼 몇 년간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건 관리해요. 물론 서브스텐션 어마운트도 텍스가 많이 누락이 된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지만 중요한 건 그 고의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감 사이드하고 익스펜스 사이드는 이 사람이 뱅크 스테이트먼트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안 했어. 뭐 다른 사람으로 돈을 인정시켰는데 그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생활 수준을 보고 결정을 하죠. 이 사람이 뭐 그 동네에서 뭐 집값 얼마고 자녀 교육시키고 얼마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역으로 추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로스 프로필 레이쇼는 이건 세일스 텍스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IRS하고 스테이트하고 리어전이 있어요. 연락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BOE를 맡게 되면 BOE에서 텍스를 맡게 되면 그게 IRS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BOE에서 내가 세일스 텍스를 100만 불을 띄었다. 그럼 100만 불에 대한 것들 3년에 30만 불씩 하면은 스태츄가 지나간 것들 안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스태츄 지나간 게 2016년까지 다 지나갔어요. 2015, 16, 17을 다 맞았어요. 그게 30만 불, 30만 불, 30만 불 맞잖아요. 그래서 BOA 감사할 때는 이런 스태츄가 IRS에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하면서 일부러 항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끌기 위해서. 그러면 지난 매년 2년 동안 60만 불이 세이브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연락관들이 나오는데 이 연락관들이 나와서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야, 이게 케이스가 되겠다, 안 되겠다. 물론 이제 난택서블이 택서블 되고 택서블이 난택서블 되고 이거에는 문제가 아니죠. 리포트에 있는 세일즈가 됐을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연락관들에 대해서 되는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미리미리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그 AB5가 있잖아요. 그 ABC 테스트에서 지금 EDD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그게 2019년도 8월 달에 그 매트릭스라는 그 코트 케이스가 됐는데 예전에는 EDD건 IRS건 간에 20 common question이 일반적이었어요. 인플로이하고 1099는 바꾸는데 지금 그거를 가장 어렵게 만든 게 뭐냐면 EDD에서 그걸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코트 케이스에서. 그래서 3개의 테스트가 다 있는데 3개 테스트 중에 2개 테스트는 옛날 것도고 한 거는 내가 만약에 EDD에서 1099를 받기 내가 1099 인플로이에서 1099를 받기를 원하면은 내가 거기에 지속적인 비즈니스를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팩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컨설팅도 하고 한 사람한테 스틱해서 하게 되면은 어디에서 가르친다든지 뭘 하게 되면은 대부분 파타임으로 하든 뭘 하든 지금은 W2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골치가 아픈 게 페인팅하는 컴퍼니, 컨스트럭션 컴퍼니, 캐시가 돌아가는 컴퍼니.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 사람들을 W2로 했을 때는 월커스감이라는 게 엄청 올라갑니다. 이게 월커스감이 감당이 안 돼서 지금 비즈니스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게 AB5가 2020년 1월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2022년이나 23년쯤에는 감사가 대대적으로 나올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페널티를 걸었냐면은 CPA가 알면서 의도적으로 만약에 1099는 W2를 발생해야 되는 1099를 이슈했다. 그러면 한 장당 5,000불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장, 3장 받고 CPA가 만약에 고의적으로 해줬다면 우리는 페널티를 받게 되면은 이거는 그 어카운턴시 보드에 우리가 리포트가 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라이선스 서스펜드 등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어요. IRS가 EDD가 스테이트가 예전에는 프로페셔널들에서 반대한 점이 상당히 많았어요. 반대하게 페널티도 적게 매긴 경우가 있는데 요새는 IRS 감사할 때 텍스 리턴이 엉망이 됐을 경우에는 물어봐요. CPA한테 어떤 인포메이션을 줬으면 CPA가 컨트리뷰션 한 게 뭐냐? 여기 잘못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걸 알게 되면은 CPA한테 페널티를 매겨요. 예전에는 IRS 같은 경우에 그거 매기려면 워싱턴 DC의 법무부 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250불을 매겼어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250불, 500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는 라이선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250불 받아도 우리는 그냥 어카운트 보드에 그냥 보호가 돼요. 보호가 되면은 그것도 조사가 나오게 되면 서스펜드 받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이게 갈수록 어렵게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는 게 얘네들이 그 프로페셔널 텍스 보고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항소를 하잖아요. 이제 뭐 안 맞을 수가 있죠. 이 사람은 텍스를 뭐 5만 불 내라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야 5만 불 내가 낼 필요가 없다. 왜냐면 난 동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30데이 레터로서 이제 항소로 가는 게 있고 항소가 이제 거기서도 안 되면 90데이로 해서 이거는 텍스에다 텍스 콜트에다 퍼티셔너 파일하는 경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30데이보다는 90데이를 선호해요. 왜? 30데이는 한참 걸려요. 한 1년 반, 2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케이스를 클로즈 하려면. 그렇지만 90데이는 이거 퍼티셔너 텍스 콜트에 파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게 되면은 IRS의 그 검사가 지정이 돼버립니다. 그 콜트 나켓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스몰 케이스는 이게 5만 불 될 때는 어필 코트로 못 가지만 라지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어필 코트도 갈 수 있고 대법원도 갈 수 있는 그런 거에 서명을 하고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텍스 코트에는 디스트릭 클레임 코스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가게 되면 돈을 다 내고 가야 되는 얘기죠. 자, 이제 돈을 많이 띄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이 안 와요. 근데 에이전트가 딱 보니까 이게 범죄성이 있어. 인텐트가 고유성이 있어. 왜? 컴퓨터 칩을 봤는데 컴퓨터 자체 내에서 생긴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친 흔적이 생긴 거예요. 컴퓨터를 가져갔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범죄 수사과로 가서 걔네들이 만약에 이게 인볼브 되잖아요. 그러면은 참 이게 인생이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인생 끝났다기보다는 한 5년간은 힘들어요. 이걸 디벨롭하기 위해서 감사관이 한 2년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나와서 한 3년 감사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5년 동안에 거기서 시달려야 되는데 그 시달리는 정도가 엄청납니다. 그 스트레스가. 그리고 이제 뭐 어비주 텍스 스킬이 있고 요거를 하게 되면 이제 서치 원원에서 핍스 모니먼트 내가 뭐 범죄를 저기 변호사가 선임할 권리 있고 무급권 행사할 수 있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조짐이 보이면 바로 그 형사법을 전문으로 하는 그 법무부 소속 연방 법무부 소속의 그런 검사 출신의 사람들을 빨리 하야해서 문제를 축소화시키는 게 좋죠. 근데 대부분은 이게 형사권이 됐을 때 보게 되면은 3,000불을 내가 텍스를 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야 그럼 뭐 얼마가 되겠냐 하지만 법은 무지하게 강해요. 그게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에 하든지 뭐 10만 불 뛰었으면 뭐 25년을 받는다든지 이런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경험을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풀이 막연하는 게 되게 좋아요. IRS 문제나 무슨 문제든지 검사가 너 이렇게 해주면 구형을 내가 1년 해주겠다. 그럼 그게 좋아요. 그거 대들었잖아요. 그럼 7년으로 가요. 그래서 그 판단 잘못해갖고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풀이박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납세자의 고의성이 제일 중요하고 보통 25%의 인컴을 누락했을 경우에는 백으로 5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스태추가 지났는데 지금도 같은 경우에 2019년, 20년인데 뭐 2015년 보자, 2014년 보자 하는 이거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렇게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2017년까지는 볼 수가 있어요. 2017년 4월 15일 파일하면은 2020년 4월 15일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스태추가 그러면 그거는 안 봐요. 보통 이 스태추가 8개월, 9개월 정도 남았다. 그러면 그 해는 감사 안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2017년이면 4월 15일 2018년 안에요. 그러니까 4월 15일 2018년에 3년을 더하면 2011년 4월 15일 안에요. 앞으로 1년 남았죠. 그래서 4월 7일 2017년 거는 앞으로 감사의 대상이 되는데 2016년 전 거는 이제 감사의 대상이 안 돼요. unless 그 크리미널 케이스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2016년에 세금을 많이 좀 포탈하신 분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감세받는 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때 이제 그 텍스페어 이제 교육 정도라든지 뭐 그런 걸 다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사람이 그냥 누락을 했어. IRS 출신의 CPA야. 그러면 저는 뭐 익스큐즈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중장부 만들었어. 이중장부 만들어서 도움 줬어. 그럼 저희들은 문제가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서울에서 막 오셨는데 여기 교육도 없고 그냥 자기 일에 어떤 레이버 인텐시브에만 계속 일을 하시고 교육도 작으셔. 그런 분들은 이제 고려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구제가 될 수 있는 게 교육도 보고 여러 가지 팩터들을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컴퓨터 조작, 그 다음에 이중장부. 요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중장부가 있다고 간주를 하시면은 찢어버리세요. 그리고 컴퓨터상에 야 이게 내가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GL이라든지 이런 걸 막 했다면 이후로 가서 다 없애버리세요. 아주 그 통째로다가 그냥 바다에 빠뜨려 버리시든지 하면서 지금 필름에 좀 나와요. 근데 하여튼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뭐 엔티티를 갖다가 여러 번 바꾼다든지 뭐 이런 테크닉도 하고 계시는데 여기만은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터미널 쪽만은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민사는 우리가 돈으로 해결하면 돼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면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돼서 IRS는 그냥 10년간 내일대로 재산 다 없애고 해서 그냥 10년 지나면 없어져요. 그렇지만은 크리미널은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너무 피로가 많고 힘들어요. 그렇고 이제 돈이 있는데 돈이 없어. 뭐 10만 불 맞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신문에 많이 보시죠? 내가 세금 탕감합니다 하고 뭐 많이 오잖아요. 그게 딱 두 가지예요. IRS에서 할 수 있는 거는 offering compromise하고 payment인데 offering compromise 한다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불 했으면 내 자산은 에셋을 다 털어요. 털어서 내가 주는 게 offer예요. 그리고 compromise, 협상하는 거예요. IRS하고. 근데 이제 이것도 나이, 건강 상태, 일을 할 수 있는 포텐셜 이런 거를 다 따져요. 그 현재의 인컴을 계산해서 10년을 보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세금 탕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있다는 걸 아시고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페이먼트를 만들어야 돼요. 페이먼트를 갖다가 뭐 10년까지 할 수 있고 미니멈 페이먼트가 25불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25불. 25불도 못 내면 언컬렉터블 스테터스로 해서 한 1년 반이나 2년 정도 IRS에서 아무 액션을 택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두 가지 방법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텍스페어 애드버케이트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IRS하고 지금 에이전트하고 해결도 안 되고, 이게 뭐 서울에서 온 인베스터가 건물을 사서 했는데 이 양반이 소셜 넘버도 없는데 IRS에서 에스크로 컴퍼니에서 위드홀딩도 한 20만 불 뽑았어. 근데 텍스를 계산해보니까 톡스를 낼 게 없어. 근데 IRS 에이전트는 이 사람이 뭐 여기 국민도 아니고 저쪽은 막 얘기가 많아.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사인하면 20만 불이 나가야 되니까 책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디스트리뷰트를 에이전트랑 안 될 때 하는 게 텍스페어 애드버케이트 중간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IRS에 속했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쪽에 있어 출신들이 많아요. 텍스페어 애드버케이트. 그래도 여기에 가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리즈너블한 어떤 소스가 다 있다면은 이 텍스페어 애드버케이트를 하게 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쉬운 거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다 모아야 되고, 그런 어떤 경우에 우리가 텍스페어 애드버케이트를 저번에 활용하면 되고, 린하고 레이하고 혼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린을 건다고 와요. 돈을 못 냈잖아요. 돈을 못 냈으면 이제 린을 건다고 하면, 린은 뭐냐면 우리가 돈을 못 내면 크레딧 카드 페이 못하면 크레딧 카드에서 올려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개인한테 그 사람한테 갖고 있는 프라포리에 선취 특권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그 프라포리를 팔거나 집을 팔거나 했을 때는 IRS에 린이 있으면 에스크로 컴퍼니에서 IRS에 페이어폰 하지 않으면 IRS 에스크로 컴퍼니가 수가 걸려요. IRS한테. 걔네들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린이에요. 린. 선취 특권. 레비는 뭐냐면 우리가 가끔씩 보면은 종업원들이 IRS에 돈을 안 냈다 뭐 했다 해서 오잖아요. 레비. 그걸 레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행에 차압이 들어간다든지 웨이지가 한다든지 웨이지 차압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거를 레비라고 해요. 그 저기 약간 이 데피니션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데, 린 서브오디네이션은 뭐냐면 내가 린이 걸려서 10만 불짜리 내 프라퍼리 근데 내가 팔아야 돼. 근데 린이 걸리기 때문에 리파이낸스는 안 해준다고 해요. 그럴 경우에는 똑같은 밸류의 프라퍼리를 대신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게 린 서브오디네이션. 야, 내가 다른 빌딩이 있어. 거울을 집어넣고 이 빌딩은 내가 지금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니까 이걸 빼달라 하면은 그게 들어가는 게 린 서브오디네이션이에요. 그건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트랜스포리 어세스먼트는 뭐냐면 내가 재산을 다 이전시켜버렸어. 텍스를 내야 될 거 다른 사람한테 다 이전시켜버렸어. 그러면 그때 이제 IRS가 트랜스포리 받는 사람에 대해서 어세스먼트를 매겨서 다시 트랜스포를 한 사람한테 백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페이퍼워크도 많고. 있기는 있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둘 게 뭐냐면 어디 리컨시데이션이 있어요. 감사를 했는데 내가 벼랑한 9,000원, 다 9,000원가 타주로 떠나. 나 뭐 IRS도 싣고 다시 떠나. 캘리포니아도 싣고. 타주로 떠났는데 계속 메일이 가요. 이 메일이 갔는데 IRS 이 사람 못 받은 거야. 5년 후에 다시 캘리포니아 들여와서 보니까 자기가 어세스먼트가 걸려있는 거야. 통지는 나가는데. 이럴 때는 딱 한 번 정도 어디 리컨시데이션, 재감사를 받을 수 있는 걸 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당시에 IRS 편지 보냈는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그게 이제 트랜스크립트에 판단이 되고 그 사람이 증명을 하면은 이게 이제 어디 리컨시데이션에서 다시 한번 문제를 재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컬렉션도 똑같아요. 근데 가끔가다 컬렉션에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빼야 되는데 케이스를 감사실로 그걸 이제 어디 리컨시데이션 하는데 이게 자꾸만 힘이 들어요. 이게 이미 그 디파트먼트에서 넘어간 감사실에서 집행실로 넘어갔으면 그거를 다시 빼와서 재감사를 해달라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는 제일 쉬운 게 뭐냐? 여러분들이 감사관하고 협상하고 거기서 일을 끝내는 게 제일 쉬워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귀찮고 뭐하고 그러지만 요새는 어필을 하고요. 어필에서 뭐냐면 지난 2년 전부터는 우리가 데이터를 다시 어필을 보내라고 그러면 어필을 보내면 장애인도 30일 전에 보내면 그 데이터가 다시 옛날 감사관한테 가요. 옛날 감사관이 다시 리뷰해요. 요새는 어필에서 암소국애들이 사람들이 그걸 다시 지네들이 무슨 이렇게 감사하고 짜고 이러는 게 아니야. 리걸 이슈만 있으면 그거 갖고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내가 이제 옛날 같으면 우리가 어필 오피서들을 그런 사람들을 산타크로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냥 그 사람들도 코트 가려면 사실 시간하고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갔는데 요새는 그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너무 이렇게 봐주니까. 케이스가 오면 에비던스는 옛날 그 제일 잘하는 2년 전에 거라 하더라도 제일 잘하는 감사관한테 보내서 감사관이 그걸 다시 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왜 이런 형식으로 나왔는지. 그게 이제 제 감사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변호사야. 근데 변호사한테 파일 안 했어. 어떤 변호사는 10년간 파일 안 하는 것도 내가 IRS 했을 때 봤는데 이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쫓아가서 그 사람들이 받는 만약에 P&I 같은 업무니 같으면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다든지 그거 아니면은 대충 만약에 여기 아큐펑처가 있다면 아큐펑처 하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 수입을 가서 만드는 게 서브시디 텍스 리턴이야. 이거는 대리 텍스를 만드는 거 IRS에서. IRS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사용해서만. 여러분들이 요새 캘리포니아 CPA분들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그 캘리포니아에서 하는 것들은 이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난 뭐 일도 안 했는데 라이센스 있다는 조건으로다가 이게 몇만 벌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편지 받았을 때 그때에 30일 내지 45일 안에 빨리 파일을 하시면 돼요. 파일 가서 보내면 그냥 없어져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시니까 이게 뭐야 그러고서 그냥 귀찮으니까 내표를 두죠. 그럼 그게 다 굳어버리게 되면은 그게 텍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편지가 이렇게 많이 와도 그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보면서 야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빨리 대처하시는 게 정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편지에 대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뱅크럽시 할 때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뱅크럽시 요새 많이 하시잖아요. 비즈니스 간도. 첫째, 감사를 할 때는 뱅크럽시는 그냥 가요. 아니 뱅크럽시 할 때는 감사는 그냥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에스티메이트 돼 있는 액수, 야 이 사람이 2099년도 텍스를 감사를 해보니까 한 5만 불 정도 빚졌다. 그 5만 불 에스티메이트 한 거를 뱅크럽시 코트에 보내요. 뱅크럽시는 가요. 근데 콜렉션 문제가 걸렸어. 내가 50만 불을 빚졌는데 이 사람이 뱅크럽시를 돈 달라고 이제 차업하려고 들어갔는데 뱅크럽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뱅크럽시의 목적이 뭐예요? 그 납세자에 대해서 어떻게 리프레시면 다시 리프레시하게끔 스타트를 비즈니스 할 수 있게 만든 게 뱅크럽시 아니에요? 그래서 콜렉션이 일단 스탑해야 돼요. 다 중단시켜야 돼요. 다 중단시켜야 돼요. 옛날 제가 IRS에 있을 때는 비즈니스 많이 받았어요. 비즈니스도 받고 집도 차업하고 다 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퍼블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집 같은 거 차업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물론 집을 차업한다 해서 가서 사람을 내쫓고 이러는 게 아니고 페이퍼상이에요. 페이퍼상에 가서 딱 시즈 한다고 붙여놓고 비행기도 시즈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는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러니까는 뱅크럽시 할 때는 감사는 계속 진행되고 끝날 때까지 콜렉션은 스탑이 된다는 걸 아시면 돼. 누가 너무 많이 돈 내는데 막 레비 걸고 린 걸고 막 뱅크럽시 딱 가버리면 다 스탑돼. 그거는 데피니션 때문에 그렇고 이 고용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고용세 할 때는 그 인플로이가 컨트리뷰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인플로이 포션 있고 페더럴 위드홀딩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 이제 바빠 출장도 많아서 도장만 찍으라는 그 도장을 하나 만들어줬어. 근데 그 부키퍼가 그걸 계속 찍어대는 거야. 네? 내가 941 텍스도 찍고 그 뱅크 어카운트에 시그니처 카드도 내 이름도 들어가 있고 그냥 내가 다 하는 거야. 문제는 뭐냐? 사이가 좋을 땐 괜찮은데 이게 회사가 닫아버렸어. 회사가 뒷방대 되더라고요. 회사가 안 돌아와. 문을 닫았어. 이럴 경우에는 누가 책임 있냐를 먼저 물어요. IRS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냐? 뱅크 시그니처 카드에 누구 이름이 있느냐? 그 다음에 941 텍스 누가 파일했느냐? 누가 사인했느냐? 그 두 가지, 세 가지만 물어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 세크리터리가 있다면 세크리터까지 어세스먼트로 다 매겨버려요. 근데 이제 페이로 텍스 전체가 예를 들어서 10만 불이다 하면은 트러스 펀드 포션은 한 4만 5천 정도 보시면 돼요. 한 45% 정도. 그거만 이제 개인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트러스 펀드 포션이 있어요. 세일즈 텍스, DD 텍스, 아직 세일즈 텍스, 그 다음에 그 페이로 텍스. 그런 것들은 트러스 펀드라고 해서 뱅크럽시에서도 그게 디차지가 잘 안 되는 텍스들이에요. 그리고 텍스를 오해했을 때 뱅크럽시 변호사가 뱅크럽시 하면은 그 디차지 된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3년 전에 발생한 텍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디스차지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전에 되는 것들은 전혀 고려가 대상이 안 돼. 그래서 IRS 텍스 때문에 만약에 뱅크럽시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 룰을 잘 아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그거를 얘기하는 게 이제 100% 페널티 시츄에이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얘기 말씀드린 대로 이제 EDD하고 EDD에서 발생하는 게 그 1099이 W2로 고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용주의 입장이 있다면은 그 올해 컨시더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근데 이제 라이센스를 갖고 보신 데 있잖아요. 부동산 라이센스, CPA, 변호사, 의사, 치과의사, 플럼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라이센스 갖고 있어서 비즈니스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적용이 안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뭐 세일즈, 인슈런스 이것도 1099 fine. 근데 그렇지 않고 티칭을 한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 매트릭스인가 뭐 ABC 테스트 세 개를 세티스파이를 하셔야 돼. 그걸 안 하게 되면은 이제는 EDD에서 전부 W2로 오게 되면은 문제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슈고 내년도에는 Foreign Payment Withholding Tax가 이게 이제 이슈로 돼서 감사가 나와요. 여태까지는 에이전트가 트럼프가 IRS를 치료해서 그런지 에이전트가 리타일만 했지 감사가 없었어요. 0.45%였어요. 0.45. 근데 지금은 얼마냐면은 작년에 10,000명, 15,000명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하이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마 텍스 감사가 조금씩 더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올해하고 내년부터. 그 다음에 내후년에는 EDD 감사가 더 발생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예. 시간 다 됐죠? 예. 뭐 부족한 설명이지만 여러분이 오늘 전체적인 IRS에 대한 어떤 컨셉만 받으셔도 아 이게 이렇구나 생각을 하시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연락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